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적게 주고 직역연금인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은 많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모두 다 오래오래 살아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연금을 받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족연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중에 한 분만 이런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연금을 받고 계시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특별한 문제 없이 법에서 정해진 유족연금 비율대로 그 유족연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 기존 연금 수령액의 40 내지 60%를 지급합니다. 직역연금인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은 배우자 기존 연금 수령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유족연금은 최고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은 일률적으로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아내분이 남편 수령액 200만 원의 최대 60%인 월 120만 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2명 모두가 동일하게 국민연금 등을 받고 계신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게 되면 중복급여 조정을 통하여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56조에서 중복급여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을 보면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중복 조정을 통하여 지급액을 삭감하게 되므로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는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족연금 수령액은 첫 번째 방식은 본인 국민연금은 모두 다 받고 플러스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다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연금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족연금은 중복조정을 통하여 지급액을 삭감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각 사례를 통하여 중복조정이 될 경우에 지급 및 삭감되는 금액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본인연금 플러스 유족연금 30%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국민연금은 본인연금은 80만원, 유족연금은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면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복조정을 통하게 되면 본인연금 80만원, 유족연금의 30%인 30만원 이렇게 해서 실수령액은 1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입니다. 기존 국민연금을 보겠습니다. 본인연금 50만원, 유족연금이 1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본인연금이 조금 적은 경우입니다. 역시 유족연금의 30%는 3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하면 본인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여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실수령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인 본인연금 50만원 플러스 유족연금의 30%인 30만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총 80만원이 되는데 유족연금 100만원을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더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본인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례 1과 2를 살펴보면 중복 조정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례 2를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해온 본인연금 50만원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할 것인데 괜히 가입했다라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복조정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인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도 국민연금의 중복조정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다 동일하게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배우자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중복조정을 통해서 유족연금을 삭감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각 사례별로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별 차이점입니다. 사례 1번입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도 국민연금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족연금 수령액은 1과 2번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번 방식입니다. 본인 국민연금은 전부 다 받고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2번 방식은 본인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1번과 2번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본인은 직역연금, 배우자도 직역연금, 역시 두 분 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연금 수령액은 본인 퇴직연금은 전부 다 받고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는데 직역연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혀 손해가 없는 경우인데요. 사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는 직역연금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때 유족연금 수령액은 본인 국민연금은 전액 받고 배우자 유족연금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네 번째입니다. 본인은 직역연금,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때에도 본인 퇴직연금을 전액 다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전액 다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종류가 동일하면 중복조정으로 삭감을 하고 연금의 종류가 다르면 중복조정으로 삭감을 안 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조정을 할 수가 없고, 반면 동일한 연금 내에서는 연금제도 성격을 감안하여 중복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종류별 유족연금 지급 방법에 대한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방식보다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급 방법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적용 기준이라고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연금 개혁안에서도 이러한 차이점들이 당사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첫 번째,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두 번째,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세 번째,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네 번째, 장애 2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다섯 번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이 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